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추위 속에 울진과 울릉도, 독도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북극 한기가 밀려와 기온 자체가 떨어진 데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들고 있습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이 영하 5.9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아래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8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오늘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나 눈이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이고요. 눈으로 내리는 곳은 1에서 5cm가량이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5도가량 떨어져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경주가 영하 10도, 영덕이 영하 7도, 포항과 울진 영하 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5도, 영덕과 경주 6도, 포항이 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영하 2도, 독도 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5도, 독도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금 전 동해 먼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경보는 풍랑주의보로 특보가 완화됐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 오천읍 용산이리 마을은 태풍 흰남노 당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아파트 건설로 하천 물길이 바뀌면서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아파트 건설사와 수로를 변경한 포항시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태풍 흰남노가 덮친 포항시 오천읍 용산 1리. 태풍으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 전체가 침수됐습니다. 용산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집인데요. 적은 비에 또다시 침수될까 봐 복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내린 100mm 안팎의 비에도 용산천이 역류하면서 마을 창고 한 동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태풍으로 집을 잃은 주민은 4개월째 폐가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는데 겨울 나기가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 그 말을 못해 지금 너무너무 비참해가지고 모래가 막 또랄 다 미어가지고 그 물이 많은 물이 막 가구로 다 덮었어가지고 저다 이 동네가 말이 시다. 피해 주민들은 이번 수해가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2017년 포항시의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서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용산천의 수로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마을을 지나 신축 아파트 예정 부지 한중간을 가로지르던 물길은 아파트 예정지 외곽을 따라 직각으로 변경됐습니다. 주민들은 수로 변경이 하천 범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포항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포항시에서도 그 대책을 무슨 방비를 세워주지도 안 하고 여기에 지금 인허가를 내준 사람부터 지금 뭔가는 잘못되는 것 같아요. 피해 주민 15명은 포항시와 아파트 시행사,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확하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소하천 변경이 이루어졌고 이래 인해서 저희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명확히 지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부분을 포항시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포항시는 인재가 아닌 천재지변이라며 공동소송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2017년에 처음으로 발행된 종이형 포항사랑 상품권은 상품권 유효기간 5년이 올해 연말까지여서 서둘러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상품권은 내년부터 사용할 수 없고 상품권 환전은 내년 1월 2일까지 지역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발행한 포항사랑 상품권은 1,30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은 7,040만 원에 이릅니다. 요즘 제로 웨이스트나 일회용품 쓰지 않기 등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특히 우유팩은 종이류가 아닌 종이팩으로 따로 배출해야 하고 이렇게 모인 우유팩은 휴지로 재활용됩니다.
하지만 자원순환 체계 자체가 없다 보니 종이팩 재활용률이 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가 진 뒤 경주의 관광명소 황리단길 한켠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종이와 플라스틱 컵, 우유팩 등이 서로 뒤엉켜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습니다. 우유팩 수십여 개가 담겨 있는 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우유팩은 물론 안에는 부탄가스와 플라스틱 용기도 담겨 있습니다. 분리배출을 했다지만 이렇게 된 우유팩은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경주시의 우유팩 자원 순환 체계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수집과 선별 단계에서 우유팩만 따로 모으는 시스템이 받쳐줘야 그게 재활용까지 연결이 되는 거지. 그냥 분리배출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재활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카페 역시 매주 사용한 우유팩만 100여 개, 일반 가정집의 100배에 달하지만 따로 처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다 못한 인근 주민이 가게 등을 돌면서 매주 500여 개가 넘는 우유팩을 모아 주민센터에 직접 가져다 줍니다. 1년 동안 모은 우유팩만 250kg, 8천여 개가 넘습니다. 지금 경주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카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좀 해주시면 너무 고마운데 스스로 하기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 카페 사장님들이 환경에 진짜 관심이 있으셔서 동참하기는 힘들고 그 지자체에서 좀 강력하게 계도를 하셔서 협조하실 수 있게. 경주시는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종이팩을 수거하고 있는데 실제 참여율은 매우 저조합니다. 심지어 포항시는 종이팩을 분리해 수거하는 시스템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포항 시민은 우유팩 분리 배출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자체가 자원 순환을 위한 직접 수거 체계를 만들지 않고 사실상 고물상 등 민간 외주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모두 떠넘긴 상태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차에 실을 수 있는 양도 한계가 있고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매우 한정적인 상태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수거 시스템이 없다 보니 지자체의 규제도 불가능하고 결국 재활용할 수 있는 아까운 자원들을 버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내 우유팩 재활용률은 15.7%, 우유팩 100개 중에 고작 15개만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2조 6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심사합니다. 예결특위는 흰남노 태풍 피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배분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 중점 심사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오는 19일 예결특위 개수 조정을 거쳐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잡곡의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량 종자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관건인데 안동 등 전국 3곳에 설립된 종자 종합처리센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합니다. 안동은 전국에서 콩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주산지입니다. 최근엔 신품종 재배는 물론 보급의 전진기지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재래종보다 기능성 성분 함량이 높고 수확량도 많은 신품종 청자 5호가 주력 품종입니다. 특히 콩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아 수확할 때 손실도 적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지금은 그 기계 수확을 하기 때문에 꼬투리 달리는 위치가 재래종 서리태보다가 높은 위치에 달리기 때문에 그 기계 수확에도 월등히 좀 이제 뛰어난 품종이라고 합니다. 우량 종자로 계약 재배된 콩은 수확 직후 곧바로 종자 종합 처리센터로 옮겨집니다. 선별과 정선, 포장 작업이 이루어지면 저온 창고에서 보관한 뒤 이듬해 파종기 다른 농가에 공급됩니다. 이런 신품종들을 저희가 생산을 해서 농가한테 이제 공급을 하면은 그 종자를 가지고 간 농가들은 소득도 향상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역 경제에도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2019년 안동에 들어선 영남권 종자종합 처리센터가 본격 가동되면서 밭작물 종자 생산량은 2년 만에 49.7%, 종자 보급량은 54.4%나 크게 늘어났습니다. 농업기술진흥원은 안동과 전북 김제, 강원도 횡성에 있는 종자종합 처리센터를 권역별로 확대 설치하고
좋은 씨앗을 생산하는 채종 단지도 늘려 신품종 국산 우량 종자를 적극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 농업을 실현하는 포항시 스마트팜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역의 스마트팜 실증 농가 24곳에서 온실 내 온도, 습도 등 수집된 생육 환경을 데이터화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상이변이나 폭우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험 경보를 실시간으로 농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는 물론이고 우리 정부도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이미 세워두고 있는데요. 대구시의 탄소 중립 계획을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기준 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897만 톤. 2030년 45%, 2040년에는 70%까지 줄인 뒤 2050년에는 배출량 0, 이른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목표입니다. 실현을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프로젝트를 첫 손에 꼽습니다. 이 사업으로 대구는 1.5기가와트 태양광 발전 시설이 구축되면 대구시 배출량의 10%가 넘는 온실가스 95만 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송 부문은 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24%를 차지해 국가 평균 14%를 크게 웃도는 만큼 대중교통이 편한 도시 구조로의 전환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힘씁니다. 한 번 쓴 수돗물을 재활용하는 중수도 시스템도 확대해 나갑니다. 가장 먼저 도입되는 지역이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중수도 개념이 반영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예정돼 있는 군공항하고 군사시설 부적지 등에 이 중수도 개념을 도입합니다.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전통도 이어가 4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한 사람이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 10가지 실천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대구시는 2030년까지 투입될 사업비가 13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도전적인 과제도 대거 포함됐고 대형 프로젝트가 가시화하면 드는 돈이 더 늘 수도 있다고 대구시 스스로도 밝히고 있어 목표 달성까지의 여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0일부터 11일간 영덕 블루스 지역문화 활력 촉진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행사 기간 영해 만세시장에서 서커스와 마술, 전시회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지고 로컬 창업 캠프와 팝업 스토어, 생활문화 동아리 공연도 열립니다. 또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청소년 예술축제 오락가락 페스티벌도 진행됩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죽변면 죽변수협 임직원 일동 500만 원, 경주시 대야정비 300만 원, 울진군 죽변면 국도건설 100만 원, 울진군 죽변면 태광 종합중기 일동 100만 원, 경주시 경주시청 문화재과 100만 원, 울진군 울진읍 연지 1, 2동회 80만 원, 울진군 죽변면 죽변고물상 주돈형님 50만 원, 울진군 북면 하당리 주민일동 40만 원, 울진군 죽변면 대박광고 김명진님 30만 원, 울진군 죽변면 죽변수산물시장 상인회 30만 원, 울진군 울진읍 울진토건 주식회사 안영봉님 30만 원, 경주시 불국동 불사조 최창식 회장회 회원일동 29만 8,500원, 울진군 울진읍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울진교회 20만 원, 경주시 서면 박용수님 20만 원, 울진군 죽변면 조운대님 10만 원, 울진군 죽변면 화성사리 주민일동 10만 원,
울진군 죽변면 덕성수산 박강호님 10만 원. 울진군 죽변면 바르게 살기 운동 죽변면 위원회 10만 원. 울진군 죽변면 111 반점 10만 원. 울진군 죽변면 화목이불 곽선예님 10만 원. 울진군 죽변면 후정1, 2 새마을회 10만 원. 울진군 죽변면 박창기님 10만 원. 울진군 죽변면 죽변1, 2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죽변면 죽변 한우백화점 전주현님 10만 원. 울진군 죽변면 화성1, 2 이진모 이장 10만 원. 울진군 죽변면 농촌 지도자회 일동 10만 원. 울진군 죽변면 후정1, 2 심상홍 이장 10만 원. 울진군 죽변면 이창혜님 10만 원. 울진군 죽변면 죽변1, 2 부녀회 10만 원. 울진군 죽변면 대신 전기화물 김정수님 10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농협중앙회는 한우 가격 하락에 따라 한우 수급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긴급 재원을 지원합니다. 우선 송아지 생산 억제를 통한 수급 조절을 위해 내년 한우 암소에 대한 난소 시술비를 두당 10만 원씩 총 320억 원 무이자 자금으로 전국축협에 지원합니다. 또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연말연시 한우 할인 판매를 진행하기로 하고 농협 자체 예산 8억 원을 투입해 12월 말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축산물 판매장에서 구이류, 불고기, 국거리를 30% 할인 판매합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북극 한기가 밀려와 기온 자체가 떨어진 데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들고 있습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이 영하 5.9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아래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8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오늘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나 눈이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이고요. 눈으로 내리는 곳은 1에서 5cm가량이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5도가량 떨어져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경주가 영하 10도, 영덕이 영하 7도, 포항과 울진 영하 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5도, 영덕과 경주 6도, 포항이 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영하 2도, 독도 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5도, 독도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금 전 동해 먼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경보는 풍랑주의보로 특보가 완화됐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